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동학개미들도 관심을 갖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인들, 특히 외인들도 상당히 우리 이재용 부회장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도 지금 그쪽에 촉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고, 이제 이분이 나오면은 어떻게 또 이제 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투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투자 속도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도 상당히 지금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운명의 일주일이 이제 운명의 한 주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광복절 뭐 대상자, 이제 가석방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다면은 이제 광복절 이틀 앞 13일 오전에 이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 13일이 중요한 날이겠죠. 마침 보니까 13일이 금요일이야. 13일이 금요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3일 오전에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일 재개와 이제 법조계에 따르니까 법무부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 그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가석방 심사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를 합니다. 가석방 여부를 논의를 하고 이때 가석방 심사위원회 중에 보니까 뭐 강성국 법무부 차관, 뭐 검찰국장, 뭐 교정본부장 이렇게 뭐 3명의 내부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또 보면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있고 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뭐 원광대 뭐 법학전문대학 교수, 뭐 심리학과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이렇게 외부위원도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위원을 합니다. 일단은 그 심사위에는 대상 명단을 검토를 해요.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막 고려를 해요. 고려를 해서 이제 적격 여부를 이제 과반수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과반수 의결한다. 그래서 이제 이르면은 9일날이 중요하겠죠. 9일날 가석방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난 거예요. 내일이죠. 내일 판가름 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에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정 구속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이 박영수 이 사람도 골 때리는 사람이던데 요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수산업자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슈가 나왔어요. 난 이런 사람이 왜 특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좀 더 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런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지금 언론에 지금 나와 있던데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데 뭐 이런 사람이 특검을 하니까 참 깝깝합니다. 솔직히 답답해요. 하여튼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이제 복역한 우리 이 부회장이 이미 지난달 말 형기의 한 60%를 이제 채웠어요. 60%를 채워가지고 이제 가석방 요건을 이제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겠죠.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뭐 경제계, 뭐 종교계, 뭐 이런 데서도 지금 가석방이나 빨리 사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사면이 좋죠. 사면을 해야 한다. 국민도 한 70% 정도 이제 여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조건 탈옥시켜야 한다. 탈옥시켜야 돼요. 하여튼간 추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찬성하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에서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영 복귀가 현실화되면은 삼성의 투자, 아까 말한 거 투자나 M&A 행보 이렇게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 부회장 역시 이제 현장 경영, 하여튼 현장 경영 중요시 하니까 그 조직의 분위기를 이제 잡고 미래 먹거리,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 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돼.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제 재계는 여전히 사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저는 가석방도 모르겠습니다. 가석방도 뭐 나쁘지 않지만 무조건 사면이다. 이 사면이 중요한 겁니다. 사면. 응? 이 대통령 권한인데 이 사면이 중요한 거다. 응? 사면과 달리 이제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가석방. 가석방 별거 그냥 풀려나기만 하는 거예요. 취업 그리고 해외 출장 등 이런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제한돼 있어요. 가석방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응? 그냥 나오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석방자는 또 주거지 관할의 경찰서장이 보호 감독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보호받을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하여튼간 경찰서장이 보호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답니다. 응?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 5호 단체장들이 이제 그 홍남기 그 기재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부회장이 사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사면해줘야 한다. 광복절 앞두고 이 부회장이 사면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력을 다했다. 근데 우리 미스터 문께서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사면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청와대는 그 이 부장이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지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의견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답니다. 박범계 장관도 특별 사면이 가능하려면은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도 심각하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온갖 변명을 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사면시키려는데 무슨 뭐 휴가가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삼성 내부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재계 한 관계자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면은 이 부회장이 운신이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석방이 된다면은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빠르질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투자 시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운명의 한 주, 운명의 일주일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 되면 위원회 열치고 13일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동학개미들보다는 외인들 특히 투자 기관들도 상당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항상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만 하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공정해야 한다 하는데 당연히 공정하고 해야겠죠. 당연히 하는데 항상 또 뭐든지 보면은 딱 이게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외. 근데 보면은 이 예외도 참 항상 조심스럽죠. 이 예외라는 게. 근데 지금 정부는 보면은 더 예외상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들 멋대로 잣대대고 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크게 무슨 부정축제도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뭐 정권에 짓눌려 가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기 나름대로도 이제 실수 아닌 실수도 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또 처벌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더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주주들도 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식구들, 협력업체들, 가족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뒤에서 또 응원해줄 때는 응원해줘야겠죠. 하면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돈 1, 20억이 없어가지고 뭐 나쁜 짓 했어요. 재산이 이제 얼만데 몇천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안 좋은 면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은 좀 좋은 면을 보고 좀 더 국가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좋겠어. 이재용 부회장 제드래곤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나와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힘써줄 수 있는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를 이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 이건희 회장도 참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던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그런 CEO가 돼가지고 잘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기업이 없으면은 그냥 형편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지 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잖아. 저쪽은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가보시면 알 거야. 응? 눈으로 봐야 돼. 가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진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너무 부정적으로 봐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히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